그 액자는 유독 눈에 띄었다. 아파트 8동, 오래된 24평형 거실 한쪽 벽. 다른 액자들처럼 사진이 들어있지 않았다. 하얀 종이 한 장만 끼워진 채 몇 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사진을 아직 못 넣은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액자는 비워진 게 아니라 비워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그 액자 앞에서 잠시 멈췄다. 출근할 필요도 약속도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그 앞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손수건으로 액자 유리를 닦고 조금이라도 기울어 있으면 바로 잡았다. 아무것도 없는 액자를 다루는 손길치고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미 소중한 사진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웃이 물은 적도 있었다. 할아버지, 여긴 왜 비워두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넣을 게 있어서요. 그 말은 늘 거기서 멈췄다. 언제 넣을지, 무엇을 넣을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언젠가는 채워질 거라는 듯 액자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둔 채 그 액자를 바라보곤 했다. 화면 속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시선은 늘 그 빈자리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하얀 종이는 점점 누렇게 바래갔지만 할아버지는 새 종이로 바꾸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그 액자가 사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액자에 들어갈 사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여러 장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다. 단 하나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 할아버지의 손주였다. 아들은 결혼 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 명절이면 내려오겠다고 했고 아이가 태어나면 꼭 안고 인사시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약속은 늘 다음해로 미뤄졌다. 일이 바쁘다는 말,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말이 시간을 대신 채워주었다. 처음엔 사진이라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다.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사진을 받으면 괜히 더 보고 싶어질 것 같아 말을 꺼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한 번에 제대로 보면 되지. 집 전화기 옆에는 손주 이름이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글씨는 몇 번이나 더 쓴 흔적이 있었고 그 옆엔 태어난 날짜가 작게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가끔 그 메모를 보며 액자 쪽을 힐끔 바라봤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웃이 다시 물었을 때도 할아버지는 같은 대답만 했다. 사진은 있어야 넣지.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 속에는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액자는 그렇게 비어 있었다. 넣을 사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넣고 싶은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는 믿고 있었다. 그 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고. 기다림은 어느 순간부터 날짜를 세지 않게 만들었다. 처음엔 손주가 몇 개월이 되었는지 계산하던 할아버지는 언젠가부터 그만두었다. 대신 계절로 시간을 느꼈다. 거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의 잎이 바뀌는 모습으로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았다. 액자 속 하얀 종이도 조금씩 변해갔다. 모서리는 말려 올라갔고 가운데엔 연필로 긋다 지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위에 사진 크기를 가늠하듯 손바닥을 대보곤 했다. 이만하면 되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그 말은 늘 마음속에서만 반복됐다. 전화는 가끔 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늘 급했고 통화는 짧았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래, 괜찮다. 서로 더 묻지 않았다.
사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말을 꺼내는 순간 기다림이 재촉이 될까 봐서였다. 그러는 사이 손주는 걷기 시작했고 말을 배웠고 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시간을 사진 없이 상상으로만 채웠다. 액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앞에 서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액자 옆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두었다. 서서 바라보는 것보다 앉아서 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몰랐다. 사진보다 먼저 자신의 시간이 액자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다.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액자 앞에 오래 서 있지 못했다.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를 냈다. 그래서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의자가 자연스럽게 액자 옆으로 옮겨졌다. 기다림의 자세가 서서에서 앉아서로 바뀐 것이다. 이웃들은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면 할아버지는 늘 한 박자 늦게 인사를 받았다. 말수도 줄었고 예전처럼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래도 액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아픈 곳은 말로 꺼내면 더 아파지는 것처럼 기다림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부를 물은 적이 있었다. 요즘 자주 안 보이세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 볼 게 좀 있어서요. 그 볼 것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 뒤에 남은 침묵이 길다는 걸 느꼈다. 밤이 되면 할아버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액자 앞에 앉아 있곤 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하얀 종이는 또렷했다. 손으로 유리를 짚고 있으면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아무도 몰랐다. 그 기다림이 희망인지 아니면 놓지 못한 마지막 끈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사진이 올 시간까지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은 특별할 것 없는 아침이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TV를 켜지도 않고 먼저 액자 앞에 앉았다. 하얀 종이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손바닥으로 유리를 한번 쓸어내리다.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멈췄다. 그리고 그게 그날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이웃이 이상함을 느낀 건 오후가 되어서였다. 우편함이 비어있지 않았고 현관 앞에 놓인 신문도 그대로였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갔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앉은 채였다. 액자를 등지고 있었지만 고개는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마치 마지막까지도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식은 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길게요. 집을 나서기 전 관리사무소 직원이 무심코 거실을 둘러보다 그 액자 앞에 놓인 의자를 발견했다. 의자 위엔 작은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짧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면 여기. 그 말의 주어는 없었다. 누가 오면인지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메모는 액자를 향해 있었다. 사진보다 먼저 기다림이 도착해 있었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병실에서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눈을 뜨고도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손은 가끔 허공을 더듬듯 움직였다. 마치 익숙한 액자의 위치를 찾고 있는 것처럼. 아들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들은 소식은 짧았고 그는 그 짧은 말들을 제 나름대로 가볍게 해석하고 있었다. 금방 괜찮아지겠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에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돌렸다.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곧 다시 허공으로 흘러갔다. 아들은 괜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좀 늦었죠. 하지만 그 말에 대답은 없었다. 아버지의 손은 이불 위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은 침대 옆에 앉아 집 생각을 했다. 비어있는 거실, 불 꺼진 집, 그리고 벽에 걸린 그 액자. 문득 그 액자가 떠올랐다. 아버지, 사진은 아직 못 보셨죠? 그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이었지만 병실의 공기를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괜찮다. 그 한마디는 위로처럼 들렸지만 아들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다. 괜찮다는 말 뒤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창밖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고 아들은 말없이 그 곁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아들은 알지 못했다. 사진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이미 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병원을 나와 곧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는 오래 비워둔 시간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거실은 익숙했다. 소파의 위치, 식탁 위에 놓인 컵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그 액자. 사진 하나 없는 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집의 중심처럼 느껴졌다. 아들은 액자 앞에 섰다. 유리는 깨끗했고 하얀 종이는 조금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 위엔 연필 자국과 지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가 몇 번이나 손으로 크기를 재고 어디쯤 놓일지 가늠했을 모습이 떠올랐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사진이 없어서 비어있던 게 아니라 사진이 올 자리를 지켜두고 있었다는 것을. 액자 옆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눈높이가 딱 맞았다. 아버지가 왜 이 의자를 여기에 두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서서 기다리던 시간이 지나 앉아서도 버텨야 했던 시간. 그 모든 날들이 이 자리로 모여 있었다. 아들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앨범에는 아이 사진이 가득했다. 걷는 모습, 웃는 얼굴, 이미 너무 많이 자라버린 손주의 모습.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액자에 넣을 사진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사진은 아버지가 기다리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들은 액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늦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병실의 아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아들은 밤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간호사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은 얕고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느껴졌다. 마치 아직 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버지. 부르는 소리는 낮았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을 때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머릿속에 그 액자 하나만 떠올랐다. 끝내 사진이 걸리지 않은 자리. 장례를 마친 뒤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전보다 더 조용해 보였다. 그는 액자 앞에 섰다. 휴대전화 속 아이 사진을 꺼내 한 장을 골랐다. 프린트에 넣으면 이제야 완성될 것 같았다. 하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은 결국 하얀 종이를 그대로 두었다. 사진을 넣지 않았다. 그 자리는 아버지가 기다리던 시간 그대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채우는 것보다 비워두는 게 맞는 자리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액자는 여전히 비어 있다. 하지만 그 앞에 서면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는지 느껴진다. 어쩌면 그 액자는 사진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간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더불어 사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